어떠셨어요? 이렇게 사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처음 드셨어요? 저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물론 이제 차량이 아깝다는 생각도 했지만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 차량은 리스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나셨고, 그래서 BMW의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입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부위만 보더라면 굉장히 크죠. 본네트, 앞판 범퍼들, 그 다음에 에어백도 다 전개가 되었고요. 실제로 견적을 내봤더니 페이지상으로 견적이 한 12페이지 정도가 돼요. 일일이 꼼꼼하게 부품에 대한 부분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떻게 수리를 하고 다 보시면 6천 몇백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난 아니죠? 차량 금액은 2022년도에 850i로 신차 금액이 1억 3천여만 원 정도가 되는 차량인데, 수리 비용이 6천 몇백만 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차량의 부품 가격만 그렇습니다. 공임하고 도색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수리 기간은 2달에서 3달 정도 사이. 고객께서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이제는 리스가 한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문의를 드려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십시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십시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차량들이 실제로 다 수리가 되고 원상이 복구가 돼서 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때 과연 어떠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반납 견적을 받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보시면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사고 부분을 모른 채 견적이 나갈 때 한 500만 원 내시면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차량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카 히스토리에 사고 이력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리스사에 반납을 해야 될 때 사고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반납 페널티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죠. 리스사에도 정확하게 내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이 고객께서 반납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서류상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께서 실제로 액팅이 들어가는 순간,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자, 이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표는 리스 렌터카 회사의 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일반적인 범용적인 거예요. 리스사 렌터카사들이 대다수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부위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본네트가 23개월 이하일 때 2.5%를 깐다. 2.5%를 감간다. 감가 금액은 반환 시점에 자동차의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에 프로테이지를 한다. 정상가일 때 5천만 원이면 2.5% 125만 원을 깐다는 거고, 24개월에서 47개월 차는 4%, 48개월 이상 만기 때 가까워진 차량에는 5%를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론트 패널, 리어 패널, 루프 패널, 트렁크 업 패널, 크로스 멤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요율이 있고요. 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큰 사고가 났다. 앞에서 봤죠? 850i가 엄청나게 사고 났어요. 그래서 본네트도 했고, 소위 말해서 A필러, B필러, C필러, 문짝, 아필하우스 질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10%, 12% 이렇게. 12%면 1억짜리 차면 1200만 원을 깐다는 거예요. 아까 850i 같은 거 견적서에 놓고 보면 앞에 있는 부분 다 갈아야 되고 옆에 있는 휀다나 이런 거 다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실제적으로 중고차 시세가 1억에서 1억 1천을 하는 차량이 현재 기준으로 반납 결정을 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반납을 했었을 때 반납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 부위, 실제로 복원을 한 부위에 따라서 분명히 추가적으로 감가를 들어갈 거고, 그러한 것들이 대략적으로 실제 사고를 전개해서 수리를 한 비용의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서류에 나와 있는 반납 페널티 플러스 차량의 사항에 따라는 가치감가 50%를 넘고 간다. 수천만 원, 많게는 7, 8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차량이 38개월, 40몇 개월을 탔다가 그때 이제는 반납을 하거나 정리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처음에 샀던 것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새 차 같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퀴도 다를 것이고 디젤차 같은 경우는 누유도 있을 것이고 차를 타다 보면 생활 기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냐?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아까 그 감가한 거 외에 차량을 원상복구, 세월에 따른 노후도는 있지만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해서 현장에 나와서 반납 검수를 하는 직원들이 체크를 해요. 문짝 하나는 요게는 도색이 좀 들어가야 되고 요건 판금을 해야 되고 서류에도 나와 있죠. 도장의 경우 실비 정산. 이 도장의 경우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한 개당 평균적으로 수입차 같은 경우 25만 원 정도를 정산 비용으로 잡는다는 이야기. 못해도 3-4군데 이상은 나와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차량 시세의 5%에서 7% 정도는 감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 드립니까, 여러분? 반납은 금지다. 페널티 서류 플러스 실제로 차량의 상태에 보험 이력이나 이렇게 고쳤던 내역에 대한 일일이 내역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리스사를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다 해서 감가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여러분들은 반납을 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멘탈이 흔들리는 것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납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아까 850i처럼 정비를 하게 되면 신차처럼 나오게 되지만 그 이력 하나 남아있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중고차 시세로도 떨어지게 되고 반납을 할 때도 이렇게 어마무지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너무 잘 탔어. 그런데 5,5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사고가 있어. 어떤 게 중고차 가격이 더 싸야 될까요? 아무 데미지도 없고 너무 잘 탄 차.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1인, 신조, 무사고, 비흡연. 깔끔히 전차주가 잘 찼다는 전차주 이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업 이력 없음, 보험 이력 없음. 왜 그럽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안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고차 무슨 말입니까? 반대되는 개념은 신차겠죠? 신차는 뭡니까? 제조사에서 바로 나와서 처음 차주에게 차량이 인도되는 차를 신차라고 부릅니다. 신차. 그럼 중고차는 뭡니까? 누군가가 타던 차. 그런데 중고차가 왜 쌉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싼 거죠. 주행거리가 신차에 비해서 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진 거죠. 자,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싸져야 되는 거죠. 제가 여지껏 이야기를 드렸던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사고차의 관점, 그리고 사고가 난 중고차의 관점 플러스 그것의 리스 차량인 경우. 정리를 해야 될 때 반납과 시세 기준인데 반납을 해야 될 때 엄격한 페널티를 물을 수밖에 없고 배보다 배꼽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고 외형 복원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엄격한 잣대보다 완납 승계로 중고차 시세대로 사고가 있으면 사고가 있는 대로 보다 더 좋은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 사고 사진, 사고에 대한 페널티 규정, 그리고 제가 카이스토리 실제 사례를 통해서 왜 반납을 금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봤었을 때 반납을 하는 것보다 완납 승계로 정리를 할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 손해를 덜 보는 것,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4천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는 세이브를 볼 수 있겠더라. 평균적으로 차량에 따라 다르고 부위에 따라 다르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 반납하는 것보다 사고차라 하더라도 완납 승계로 정리하는 것이 중고차적 시점에서 훨씬 더 이득일 수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오늘 좀 이해가 되십니까? 꼭 비싼 차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국산 차라 하더라도 역시 이러한
반납 금지에 절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밴드와 카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